진짜 선생님 해주시면 안 돼요 또? 뭘? 인생사 얘기. 내 인생사는 그냥 고달팠어. 무슨 얘기였는데? 나 첫사랑 얘기였어. 맞아. 좀 되지. 내 첫사랑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오. 보통 사람을 안 치잖아. 왜 그래? 너도 많이 없잖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니야. 쟤 중학교 때 첫사랑 있어. 진짜? 몰라? 아직도 못 잊었지? 니 모른다고? 누구? 내가 알만한 사람일 것 같아. 니가 무조건 알지. 나도 모르겠어. 조다인이야? 아니 무슨 소리 사실. 저 아인 아니야? 걔는 아유. 자, 15쪽이요, 15쪽. 1, 4번. 근데 얘 설명 안 했는데. 몰라, 나도. 영상 보겠지. 봐야겠지. 사람 좋은 말이야. 자, 첫 번째로 뭘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니까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가는 뒤 절대값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이거 그때 했는데 내가 다시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왠지. 자, 요놈은 x에다가, 그러니까 저 리미트라는 건 x에다가 1을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x가 1인 거 아니야. x는 1이 아니야. 그냥 1에 가깝게 보낸다는 거니까 1보다 살짝 클 수도 있고 1보다 살짝 작을 수도 있다는 거야. x에 1을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그래서 요놈이 1보다 살짝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본다는 거지. x가 만약에 1보다 살짝 크다면 이게 양수가 되니까 분모의 절대값이 그냥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약분이 돼. 그리고 x를 1에 가깝게 만들면 요거는 2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지. 그 2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2라고 쓴 거지. 반대로 x가 1보다 살짝 작다면 요게 음수라는 거니까 절대값이 사라질 때 마이너스를 달고 사라진 거지. 이게 사라져요. 그리고는 x에다가 이 x를 1에 가깝게 만들어 보면 이게 2에 가까워지니까. 근데 여기 밑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둘이 같지가 않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x가 2를 향해서 갈 거야. 근데 가우스 x 빼기 1. 그냥 계산을 해도 되고, 가우스라는 놈이 이제 극한에서는 많이 나오거든. 뭐에 가깝게 보낼 거기 때문에 애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가우스라서 가우스가 많이 나올 건데, 가우스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가우스 3.4 3이지? 요거 3이잖아. 3 3인데 0.4에다가 3 더한 것도 3이지. 가우스 0.4가 0이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더하기 빼기에 해당되는 정수가 있다면 밖으로 빼버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x 더하기 n의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수래. 정수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편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정수는 밖으로 끄집어내도 돼.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정수는. 곱해져 있는 건 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봐도 돼. 그냥 봐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밖으로 빼버려도 된다는 거지. 2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2는 2에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2보다 살짝 클 수도 있고 2보다 살짝 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또 두 가지로. x가 만약에 2보다 살짝 크다면 여기 있는 가우스 x 빼기 1, 요놈은 이게 지금 2점 얼마지? 2점 얼마를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2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은 2 빼기 1로 1 나온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x가 2보다 살짝 작다면 요거 지금 2에 매우 가깝겠지만 어쨌든 1점 얼마네. 1점 얼마를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1 된다는 거지. 1 빼기 1 돼갖고 0 돼버렸어.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 마찬가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지. 밑에 거 해봐요 한번. 조다은 씨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주말에는 다시 몰랐을 거야.
그거는 아예 분할되어 있는 거야. 1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우극한 걸 표현해야겠죠. 한번 써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클 때 플러스 여기다가 위에 걸 써야지. x 더하기 이건 자, 어쨌든 1에 가깝게 보낸다는 거지. 이건 2에 가까워져. 아니, 마이너스 1구나.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니까 이건 0에 가까워지겠지. 결과는 0인 거야. 자극하네 여기. x가 마이너스에 살짝 작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x가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니까 1 더하기 k가 되겠지. 그러니까 1 더하기 k가 돼. 둘이 같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좀 같아. 결국에는 그냥 그거야. 들어가는 식이 달라지는 거지. 영이 아니고 거의 가까워지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로 0점 얼마일 수도 있고 네. 마이너스로 0.99999 아니 마이너스로 0점 얼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이랑 가까워. 이론적인 내용이라 인간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받아들이기가. 고양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양이가 있는데 일본 놈이 와가지고 내꺼 하고 있어. 아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왜 고양이를 내꺼라고 부르지? 에코가 이마스. 그럴 거 아니야. 이마스야? 이마생각. 있으면 이마스. 아니 이마생. 사람만 이마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사람 동물이 이마스. 동물도 이마스야. 이마스. 오래 배웠어. 이마스. 없으면 이마생이지. 일본 그러지 않아? 아니었어요. 아니마스는 3을 멈춰놓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었어. 야나 점수 괜찮아 이거 점수. 이거 봤어. 이렇게 나도 일본어 공부했었어. 진짜요? 일하고 아 S가 0.5 애니메이션 마이너스. 보면서. 높게 중간 어떻게 보여? 아이가 다 해낼 수 있어. 중벌보다 멋있게. 그 정도냐? 중벌로요. 자, 47번. 빌려고 얼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x가 3을 향해서 가는데 절대값 x 빼기 3 그리고 x제곱 빼기 3x래. 마찬가지로 이게 3보다 살짝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두 개를 생각할 거야. x가 만약에 3보다 살짝 크다면 이게 양수잖아. 절대값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나눠가지고 x만 남아있는데 이제 x가 3에 가까워지면 이것도 그냥 3이잖아. 3에 가까운 수가 된다는 거고 좌극하니까 3보다 살짝 작다면 요게 뭐야 마이너스를 달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3 되니까 둘이 같지 않으니까 둘이 같아야 존재하는 거. 같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뭐 말하는 거야. 두 번째 x가 0을 향해서 가는 가우스 x 더하기 1. 마찬가지로 요놈도 그냥 거꾸로 빼놓고 생각을 할게. 가우스 x 더하기 1로 생각을 했는데 리미트 x가 0보다 살짝 크다면 또 가우스 x 더하기 1은 이게 0점 얼마거든? 0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1 되는 거고 x가 0보다 살짝 작다면 이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0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0점 얼마라는 거는
요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점 얼마가 되는 거지. 상형로브의 점수 부분과 똑같아. 가우스는 상형로브의 점수 부분, 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들었을 때의 점수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요놈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갖고 0 돼버린다는 거지. 같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네, 4-2번. 이제는 분할되어 있는 함수가 나와가지고 요거 어쩔 때는 x 더하기 1이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인데 여기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쓰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클 때는 요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갖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갖고 0 된 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r식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돼갖고 마이너스 1 들어가주면 1 더하기 k가 됐는데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는 소리야. 같아야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되면서 결국에 그렇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은 0으로 같다는 거지. 극한값이 0 된다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해석이에요. 그래프에서 합성함수 나와버려서 별표 한 개 해주세요. 여기 예제 5번에다가 이 부분에 별표 한 개 해줘. 오늘 딱 극복했으면 좋겠어. 그래프 해석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5번입니다. 함수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콩콩 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1이고 마이너스 1, 1이고 마이너스 1은 이게 fx.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구멍이 꼭 나 있고 여기 채워져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멍이 나 있고 여기가 채워져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1이고 1인 이게 gx야. 여기서 있었어. 이제 요거 뭐야 중간고사 분명히 나와. 분명히 4, 5도 낼 거야.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에서.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리미트 x를 1보다 살짝 큰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놈을 집어넣을 건데 요렇게 합성해갖고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일단 요 놈부터 봐야 돼. 이 놈부터 안에 들어있는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오른쪽에서 보이는 거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y 값은 이렇게 1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지. 1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건 1보다 살짝 작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이 사실은 요 gx라는 놈이 1보다 살짝 작아요라는 요 표현을 써주면 좋겠는데 안 써준다고. 그냥 요거를 이 기호를 이렇게 안 써주고 갑자기 이렇게 써버려. 똑같은 말인 거지. gx를 t라고 치환해갖고 이렇게라도 써주면 다행이야. 그냥 요걸 x로 써버리면 간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말하고 있는 건 1의 좌극한일 때가 f값을 말하는 거지. 1보다 작을 때 여기가 1이거든. 1보다 작아 이렇게 오잖아. y값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시험 문제에 낼 만한 놈인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놈은 아니야. 극한. 근데 그냥 시험 문제 내기에 딱 좋은 거야.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 다 틀려. 진짜로. 다 틀린다고. 지금 자신만만하지만 나중에 다시 만나봐. 다 틀려 진짜로. 잘한다는 놈도 많이 틀린다고 해요. 진짜로. 왜냐면 그냥 건방지게 눈으로만 해. 초심자면서
초심자면서 건방지게 눈으로 해갖고 그냥 해버린다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에는 함수 값을 쓰고 있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0보다 살짝 작을 때의 f의 gx. 마찬가지로 gx 쪽으로 볼게. 0보다 살짝 작아. 여기가 0이잖아. 0보다 살짝 작아.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y 값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거지. 그지? 그놈은 마찬가지로 g라고 쓸게 나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거야. 지금은 써주지만 나중엔 안 써줄 거야. 바로 써버릴 거야. 이렇게 바로 써버릴 거라고. 노란색 지금은 오늘은 써주지만 언젠가부터 안 써줄 거라고. 막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지 마. 그렇지? 자,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우극한이야.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y 값은 1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 이놈은 1이지. 그 다음 세 번째 1보다 살짝 큰 g의 fx. 이제 fx를 먼저 봐야겠지? fx 1의 우극한 여기가 1이거든. 1의 우극한이야.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 근데 요거 평행선이잖아. 그렇지? 평행선이야. 값은 1인데 1보다 살짝 크다, 1보다 살짝 작다 그런 개념 아니고 그냥 1이지. 그잖아. 그냥 1이잖아. 그냥 1이야. 요놈과 요놈이 만나서 그냥 1이야. 이렇게 돼버린다. 기울어져 있는 건 뭐보다 살짝 크다, 뭐보다 살짝 작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평행선일 때는 그냥 그 값이잖아. 그지? 극한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 값이 돼버린다는 거지. 지금은 평행선이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는 G1을 구하라는 거여 갖고 1 집어넣으면 0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요놈 같은 경우를 진짜 많이 틀려온다. 3번. 자, 밑에 거 해봐요. 하나씩 바뀌는데 갑자기 눈이 탁 메워질지 모르겠지만 쌤 좀 풀었어? 왜 안 왔다? 야 박규현 너 유진이 센 사라고 했잖아. 네. 쌤을 풀 줄 알면 웬만한 거다 풀지. 쌤이 나쁜 문제는 아니야. 문제수가 너무 많고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갖고 풀면서 이제 잘 풀릴 때는 모르겠는데 잘 안 풀리기 시작할 때는 막 짜증나 책이. 그게 좀 단점이란 단점이야. 문제수가 많고. 근데 괜찮은 책이야 쌤도. 그게 한때는 진짜 우리나라 출판계를 뒤엎었던 책이잖아. 당신네들 태어날 때쯤 그랬을 거야.
근데 몇 년생이냐? 8년생. 2008년? 태어나기 전이네. 2000년대 초반을 흔들었던. 영의 자극한이잖아, 처음이. 2번 말하는 거지, 2번. 영의 자극한이잖아. GX의 영의 자극한. 영의 자극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향해 내려오고 있잖아. 마이너스 1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건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된 거야. 그렇군. 그렇죠. 오늘 별로 욕심 안 냈어. 앞부분은 중요하니까 뒤쪽에서 속도 내면 돼. 앞부분에서 속도를 내면 안 돼. 수트는. 직선이면 값이 돼버린다는 거니까 저기. 그러니까 평행선일 때. 세 번째가 그거죠. 그러면 그냥 G1을 F1을 G1이 F1을 노안이 이런 18세가 무슨 노안 소리 하고 있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얘는 이게 밑으로 가니까 이거 이래 작업하는 거 아니야? 뭐만 가는 거야? 네가 여기 영의 우극한자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일부 1을 향해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작은 그렇지. 일부가 작은 거니까 1을 자극한 거지. 지금 내 노란색으로 쓴 것들을 한번 써가면서 하는 게 나을 거야. 처음이니까. 한번 써보면 그냥 뭐 이제 그 뒤부터는 별게 아닌 게 돼. 지금 내 노란색으로 쓴 거. 한번 써보는 게 제일 좋아. 겠지. 여기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 이해의 영역이야, 이해의 영역. 수준은 앞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앞부분. 미분계수 나오면 이제 식은 점 복잡해질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는 쉬워요. 근데 저거 왜 3번 0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F한테서 1의 우극한 보라네. 네. F한테서 1의 우극한. 여기가 1이잖아. 오른쪽이잖아. 이게 평행선이라고. 평행선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가 아니라 딱 그 값인 거잖아. 그냥 1이라는 값이라고 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동그라미 친 얘하고 얘가 그냥 1 돼버린다. 숫자 1. 그냥 1로 바꿔버린 거지 그냥. 리미트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 그죠? 그래서 답을 잘못 그렸어. 아니 3번만. G1. 1의 후복함 1이잖아. G1. 0인데? G1? 아, 아니네. 여기 있네. 미안하다고. 여기 있네. 그림을 잘못 그렸구만. 마이너스 맞네, 그러면. 네, 그림 몇 대 그렸어요, 일단? 여기 그려야 돼. 마이너스 맞아. 배웠는가? 그림만 그리고 있을게. 그림이
진짜 누가 좀 그려주면 좋겠다 진짜. 오늘 원생들처럼 원수로 하나 그냥 그게 GX야. 쏘는 거 하나 살까? 편집해놓겠구나. 자,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일 때의 f의 gx를 구하래. gx를 먼저 보라는 거지. gx를 먼저 보라는 건데 g쪽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좌극한 왼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꼭 평행선을 따라오고 있네. 뭐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1인 거지. 그냥 1인 거야. 얘하고 얘가 그냥 1인 거야. f 구하래. 0이지? 그 다음 두 번째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일 때의 f의 gx면 g한테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 여기가 0이잖아?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 그러면 1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1보다 살짝 작은 거지? 지금은 1보다 살짝 작은 거야. 그리고 gx라는 놈이 1보다 살짝 작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된 거지. 1의 자극한 뭐래? 0이지? 아니야. 자극한이니까. 1의 자극한이니까 1이지 1. 이게 뭐. 그 다음에 2의 우극한 G의 fx. f의 2의 우극한이면 2의 우극한이면 이렇게 이제 1보다 크지? 1보다 커. f가 1보다 큰 놈이어가지고 놈은 t가 1보다 클 때가 gt라고 볼 수 있는 거지. 1의 우극한 뭐라는 거니까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연습 문제가 바로 나오네. 어려워 보이는 두 개만 할게. 실력 11번과 12번 한번 도전해보게. 11번과 12번. 나머지는 숙제예요. 이걸 어떻게 보여요? 문제 이상한데? 아니 망상의 저격하는 어떻게 보여요? 마이너스 뭐? 망상. 아 3? 네. 아 3에 자극하는 구하려고 했다고. 어디서 그랬어? 세 번째 거에서 네. 마이너스 x가 돼 있으면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네. 플러스 3에 플러스 극한 아니야? 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요? 당연한 거겠지.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야. 신기하네.
기억력은 아닌데. 맞아요. 기억 아니지. 기억 아니라고? 기억력은 아닌데. 기억 아니라고? 왜? 왜? 어? 왜 기억이 안 나? 그럼 없잖아요. x가 1로 가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야.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갖고 딱 봐도 아니구만. 아, 극한 값이구나 이거. 정말 탱탱구리야. 리미트. 아, 그게 약간 헷갈리네. 아니 헷갈리. 그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었네. 아, 이거 극한 값이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있는 거 아니야. 비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지. 아니요. 시방새야. 이런다니까. 처음에 극한값 했을 땐 알았던 것이 좌극한 우극한 막 따로 막 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극한값을 몰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써와야 되는데 좌극한은 얼마고 우극한은 얼마예요? 라고 써갖고 틀리는 경우가 된다고 이 자식아. 와, 문제가 5개나 있어. 다시 가야 돼. 자, 해보자. 11번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뭘 하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인 3 빼기 x 더하기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일 때의 f의 x 빼기 1 더하기 x가 마이너스 3의 좌극한일 때의 f의 마이너스 x. 합성함수 돼 있는 거지. f한테 x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f한테 다른 직선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3 빼기 x가 들어가 있거나 x 빼기 1이 들어가 있거나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이거 합성함수인 거야. 합성함수. 그래서 이제 x가 0보다 살짝 크면 요 놈은 3보다 살짝 작아지지 않아? 그잖아. 3에서 양의 무한소를 뺐으니까. 그렇다면 요 놈은 t라고 치환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3보다 살짝 작아진다고 3의 좌극한인 요 놈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2보다 살짝 큰 놈에서 1을 빼버려. 그럼 1보다 살짝 큰 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1보다 살짝 큰 놈 된다고. 1보다 살짝 큰 놈이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작은 놈이었는데 마이너스 곱해버렸어.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곱하면 돼. 플러스 3의 우극한 돼버린다는 거지. 플러스 3의 우극한. 3의 우극한으로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갖고 이제 3의 좌극한은 2였잖아. 1의 우극한은 1이잖아. 그 다음에 3의 우극한 0이잖아. 그래서 더했더니 3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기억부터 보자. 기억부터. 리미트 2를 향해 가는 fx. 요거 그냥 극한값을 물어봤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다 봐야지. x가 1보다 작을 때의 fx는 1이 여기니까 작을 때 이쪽에서 오는 거지. 1이 여기. 근데 x가 1보다 클 때의 오른쪽 우극한은 그걸 내려가잖아. 마이너스 1이야. 같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다음에 니은을 보면 리미트 x가 1보다 살짝 작을 때의 f의 fx. 자, 1보다 살짝 작으면 1보다 살짝 작아. 여기잖아. 숫자 1이지. 그지? 평행선이니까 숫자 1이 여기가 f1 말하는 거야. f1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D를 보면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의 f의 fx 이래 우극한이면 여기잖아.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놈이라고 얘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 살짝 큰 놈 여기잖아.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2보다 살짝 작을 때 2보다 살짝 작을 때 f의 fx면 2보다 살짝 작아. 2야. 살짝 작아. 이쪽에서 본다고. 0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거지. 이제 0을 향해 올라오고 있어. 0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건 0보다 살짝 작다는 거지. 그래서 0의 좌극한 구하라는 거니까 0이네. 그래서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 이 책은 좀 쉬운 책이라 원래는 이제 보통의 책들은 성질을 얘기하면 모든 성질을 싹 얘기해주고 관계된 문제들 보여주고 그렇게 나가는데 얘는 성질 살짝 얘기해주고 계산해주고 막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책이 좀 쉬운 책이라서 그리고 다 장단이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우리 두 사람 빼고는 극한 따위 그래프 해석 따위 나오면 맞추는 거지. 응? 나오면 맞추는 거야.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말이야. 이제 우리가 안 한 게 딱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의 x분의 1 요거를 구하래. 이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식 바깥쪽에 그러니까 f라는 놈 바깥쪽에 있는 뭐 것들은 부모 분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가지고 변형을 시킬 수 있어. 하지만 f라는 놈 안에 들어있는 x는 어떻게 변형이 안 돼. 유일하게 그걸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치환밖에 없다고. 치환. 그래서 요거 안에 이렇게 들어온 놈이 못생긴 놈이 들어가 있으면 기현이 같은 애가 있으면 치환해갖고 잘생긴 애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요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해볼게. 그러면 x가 무한대, 양의 무한대가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양의 무한소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놈은 x가 무한대가 되면 t는 양의 무한소가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놈이 리미트 t가 0보다 살짝 큰 ft로 바꿔버리면 된다. 우리가 유일하게 안 한 게 이거야 지금. 여기 책이 좀 쉬운 책이라서 어렵게 나오는 놈들이 없는 거지 아직은. 알았지? 요게 모든 학교의 시험 문제로 나와. 당연히. 그러니까 식 안에 못생긴 애가 있으면 잘생기게 바꿔주면 된다고. 그렇지? 기현이 이제 할 수 있겠지. 못생긴 애 바꿔버려. 못생긴 애 애착 갖고 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거야. 그렇지? 조금? 너무 추워요. 껐다가 킬게. 자 이제 성질입니다. 성질. 극한의 성질. 저거 방금 한 게 여기 앞에 나온 거야. 뒤에 나온 거야. 이제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 좀 더 복잡하게 내면 뒤에 거랑 엮어버리겠지. 좀 더 쉽게 나온다면 그냥 앞에 부분에서만 해결할 수 있게끔 나오고. 그건 알 수. 한번 배운 친구가 처음 봤다고 말하면 안 아니 돼. 저거 저 무한대분의 1 알아요. 무한대분의 1은 나랑 했잖아. 자 어쨌든 극한의 성질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은 극한이지만 극한이 아닌 다른 것들도 중학교 때부터 무슨 성질 같은 거 많이 배웠잖아. 시그마의 성질도 우리도 배웠고 더 내려가면은 뭐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벌레 물을 말려. 진짜 어렵다. 평행사변형의 성질로 생각을 해본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알아. 평행사변형이니까 되는 것들이지. 평행사변형이니까 되는 것들. 그래갖고 평행사변형은 쉽잖아. 그 성질들도 어렵진 않지만 그 성질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뭐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라고 하면 대변끼리 길이가 똑같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각끼리 똑같다, 이웃한 각끼리 더하면 180도, 뭐 대각선끼리 연결하면 서로를 이등분한다 등등등,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잖아.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많은 성질들을 배우지만 요 극한만 성질은 그냥 당연한 거야. 생긴 게.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7인 거 아니야? 3 곱하기 4 12잖아. 성질들은 이렇게 단순해. 극한의 성질은. 그럼 왜 할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극한만 나오는 성질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생긴 게. 근데 극한의 성질을 배우는 이유는 극한만 유일하게 그 발음이 안 되잖아. 그 성질들을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야. 그때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때만. 그때가 아닌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 그때가 아니면 3 더하기 4를 7이라고 쓰면 안 돼. 3 곱하기 4를 12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때가 아니면. 그때만 되는 거야. 그때가 뭐냐면 그때가 바로 x가 a를 향해 가는 fx라는 놈이 있을 것이고 x가 a를 향해 가는 gx라는 놈이 있을 건데 요 놈이 요렇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극한의 성질을 쓰고 싶으면 그것들이 각각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더하기 빼기 하려고 해. 더하기 빼기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 되고 곱하기 나누기 그냥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된다는 거야. 성질은. 그러니까 성질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제 빼먹는 거지. 그런 함정을 파는 거야. 더하기 빼기 하게끔 문제가 나와 있는데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되는 것들이야 사실. 근데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틀려온다. 뭐냐면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분명히 x가 변하거든. x가 변하는데 x가 없어. 그냥 k겠지. 그치? x가 변하는 건데 x가 없어. 그냥 그 값 쓰면 돼. 변하는 건 x니까. 두 번째, x가 a로 가는 k 곱하기 fx 곱하기 숫자가 있어요. 곱하기 숫자는 항상 그래. 항상 의미가 없어. 식에 포함되어 있으나 밖에 나가 있으나 상관없다고. 곱하기 숫자는 항상. 그래서 그냥 요거는 k 곱하기 리미트를 쓰면 돼. 근데 요놈이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며. 그래서 요놈은 k 곱하기 알파로 그냥 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사치계산으로 바꾸거든.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는 fx하고 gx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각각이 수렴한다면 요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a로 가는 fx하고 풀만 따라오고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 이렇게 각각이 수렴한다면 쪼갤 수 있는 거야. 수렴 안 하면 못 쪼개. 쪼개면 큰일 나. 그냥 그 상태로 식을 풀어야 돼. 수렴한다면 쪼갤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알파 더하기 빼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명히 시그마도 더하기 빼기는 쪼갤 수 있었지? 그렇지? 시그마도 더하기 빼기 쪼갤 수 있었고 곱하기 숫자 밖으로 뺐고 그랬잖아. 곱하기는 안 됐잖아.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fx 곱하기 gx가 있다면 각각이 수렴했다면 극한은 곱하기도 쪼갤 수 있다. 이렇게. 그래갖고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야. 각각이 수렴한다면. 다섯 번째,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x가 a를 향해서 가는 gx분의 fx 이런 형태로 있다면 각각이 수렴했다면 분모분자로 쪼개진다고. gx분의 fx 그래갖고 베타분의 알파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분수 형태가 되면 조심해야 될 게 실수 체계를 어긋나면 안 돼.
실수 체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 체계의 대표적인 게 루트 안에는 양수가 들어가야 된다. 0이나 양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만 분모가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놈이 만약에 그냥 0이라면 이 식 자체를 못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gx라는 놈이 0이면 안 돼. 그리고 요게 만약에 0이면 이걸 못 쓰지. 베타가 0이면 안 돼. 요거를 그러니까 그 실수 체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다 쪼갤 수 있다고. 수렴한다면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수렴한다면. 여기까지겠지.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건. 왜냐면 원래는 더 있는데 여기까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극한을 계산을 시키려고 하는 거여서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그냥 딱 보고 뭔지 알 수 있는 거, 확정형이라는 게 있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무한대에다가 무한대 더하면 이 무한대? 엄청 큰 무한대. 이 무한대? 더 큰 무한대? 그냥 무한대라고 해. 그러니까 뒤지게 큰 놈과 뒤지게 큰 놈을 더하면 그냥 뒤지게 큰 놈이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는 거야.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 제곱? 그냥 뒤지게 큰 놈이야. 뒤지게 큰 놈. 이런 놈들을 확정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무한대에다가 얼마를 더해도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에서 얼마를 빼? 9,999만 9,999에 9,999만 9,999제곱을 빼도 얘는 무한대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보다 무한대는 뒤지게 큰 거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알았지? 이런 것들을 확정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마찬가지. 무한소가 있어. 거기다가 무한소를 더했어. 그럼 무한소의 0이라고. 이런 놈들이 확정형이라고 한 거지. 그리고 무한대분의 숫자 형태. 무한소가 된다고 했잖아. 이런 놈들. 그리고 무한소분의 숫자야. 이거 무한소야. 0으로 쓰면 또 이상하니까. 무한소분의 숫자. 무한대가 된다. 알았죠? 분명히 부호라는 건 있는 거야. 이게 음의 무한소고 이게 양수면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고 양의 무한소고 양수면 양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부호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확정형이라고 해. 이 확정형,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 무한대나 무한소가 들어가는 그 확정형을 제외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형태가 그냥 다항함수. 다항함수의 장점이 뭐냐면 다항함수에도 x라는 게 있잖아. 그 x에 넣으면 안 되는 값이 없어. 뭐든 다 넣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는 그냥 극한값이 그때는 극한을 계산하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함수값이랑 같아진다고. 함수값이랑. 오케이? 우리가 나중에는 이거를 연속이라고 배워. 바로 다음 단원에서 연속이라고 배울 거야. 지금은 그냥 계산하라고 하면 넣으면 돼. 그러니까 실수 체계를 건드리지 않는 식이 있다면 그냥 넣으면 돼. 그냥 넣으면 된다. 계산하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확정형이라고 해서 그냥 딱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놈들을 말하지 시험엔 안 나오겠지. 나올 리가 없잖아. 안타깝지만. 두 번째가 이제 뭐라고 정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부정형이라는 게 있죠. 부정형. 이 책의 순서대로 얘기해 볼게. 처음에 나온 게 무한대분 0분의 0꼴이 먼저 나와 있네. 아니야. 0분의 0꼴 나중에 해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먼저 하자고. 첫 번째가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있어. 분자에 있는 무한대가 뒤지게 크면 얘는 무한대가 될 거야. 분모에 있는 무한대가 뒤지게 크면 무한소가 될 거야. 둘이 얼추 비슷하면 약분돼 갖고 숫자가 될 거야. 어떤 값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냥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정할 수 없다. 딱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부정형이라고 부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해보면 앞에 있는 무한대가 뒤지게 크면 얘는 무한대가 될 거고 뒤에 있는 무한대가 뒤지게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둘이 또 얼추 비슷하면 어떤 숫자가 될 거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있는데 요거 무한소분의 무한소 마찬가지로 이놈은 뭐 이게 무한대분의 숫자일 수 있잖아. 이것들이 무한대분의 숫자였다면 역수 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만들 수도 있고 그 0되는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놈이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딱 이걸 한 방에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무한대하고 0이 그러니까 무한소가 곱해져 있는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 이놈이 이거에 비해 뒤지게 크면 무한대가 될 거고, 얘가 이놈에 비해 뒤지게 작으면 무한소가 될 거고, 얼추 비슷하면 또 숫자가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부정형을 배우게 된다는 거지. 이 중에 가장 쉬운 건 얘야.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얘야. 가장 중요한 거 얘거든. 왜냐면 이 네 가지 부정형 중에서 얘만 살아남아가지고 뒤로 갈 거야. 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미분이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더운데. 너 왜? 못하고 얘가 더운데 온도를 올려줄게. 바람이 약하긴 한데. 준이야. 계산을 해보자고, 부정형을. 제일 쉬운 거부터 할게. 에어컨들이 중간이 없어. 매우 춥거나 전혀 느낌이 없거나. 부정형, 일단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얘기하자고. 수투에서 얘기하는 모든 함수는 다항함수야. 가끔 유리함수 모양이나 무리함수 모양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다항함수 형태여가지고 저기 들어가는 둘 다 분모도 분자도 다 다항함수 형태가 나올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한다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예를 들어서 대충 쓸게.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분의 5x의 제곱 6x 더하기 7 이런 모양. x가 무한대가 되는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분의 5x 더하기 6. 마지막으로 x가 무한대가 될 때 2x 더하기 3분의 4x 제곱 5x 더하기 6. 숫자 2, 3, 4, 5, 6 썼다는 건 대충 썼다는 거지 그냥. 그지? 장민이가 또 잠이 왔어. 요것만 하고 싶게. 대충 썼어. 이제 차이를 보면 전부 다 플러스로 해놨거든. 전부 다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야. 확정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모도 무한대가 되는 거고 분자도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런데 보면 차이는, 얘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지. 2차식이야. 얘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 얘는 분자의 차수가 더 커. 분명히 우리는 극한이라는 건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했고, 무한대는 결론으로 쓸 때, 무한대는 표현이 안 돼. 하지만 무한소는 결론으로 쓸 때 0이라고 보잖아. 그래서 모든 극한의 계산은 대부분이 무한소를 만들어 가는 거야. 무한소를 만들어 가는 거. 그러니까 저거 무한대였으니까 무한대분의 숫자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무한소를 만들 거야. 무한소를 만들 건데 실수 체계는 또 어긋나면 안 돼. 그러니까 분모가 0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는 0이 안 되면서 무한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준 거야.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요거는 2차식으로 나누라는 거지. 얘는 1차식으로 나누라는 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버리면 x제곱으로 나누면 2 더하기 x분의 3 x제곱분의 4 5 더하기 x분의 6 x제곱분의 7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소가 돼.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소가 돼. 마찬가지로 다 지워버리고 나니까 2분의 5가 된 거지. 어떤 값이 딱 됐으니까 수렴한 거지. 0이 아닌 놈으로 수렴한 거지.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았더니 0이 아닌 값이 되면서 최고차항 계수들만 딱 남았지.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x제곱을 나눈 거야. 분모 분자를. 그러면 여기 2 더하기 x분의 3 x제곱분의 4 그리고 x분의 5 x제곱분의 6 된 거지. 무한소들 무한대분의 숫자인 것들 다 지워버리니까 얘는 2분의 0 됐지? 2분의 0은 0이잖아. 수렴했네. 항상 0으로 수렴한 거지. 분모의 차수가 더 컸다는 건 분모가 더 큰 무한대였다는 거야. 항상 0으로 수렴한다고. 다이나 집에서 나 웃기려고 연습하고 오지. 그지? 그지? 솔직히 말해봐. 어제 연습했지? 그렇게 하면 웃을 것 같은데 하면서 연습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쉴게. 와, 해? 자, 이제 x 분모가 1차식이니까 x로만 나눠. 2 더하기 x분의 3이고 여기 4x가 되고 5 되고 x분의 6이거든. 자, 무한소를 집었어. 그랬더니 아직도 저기 x가 남아있잖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무한대겠지. 4배 해도 5 더해도 무한대야. 2로 나눠도 무한대라고. 요거는 발산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크기를 얘기해 준다는 거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을 하고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 계수만 남는 거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지. 좀 쉬었다 합시다.